K-팝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지금이 정점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K-팝을 보는 시선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피크다, 곧 거품이 꺼질 거다 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걸 바탕으로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참이다 라고 주장하죠. 정말 극과 극의 시성이죠? 자, 과연 어느 쪽일까요? 반짝하고 사라질 유성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발사된 로켓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K-팝이 이미 겪어낸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일시적인 열풍을 넘어서 하나의 완전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풍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잠깐 세차게 불다가 결국 멈추는 바람,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 같은 겁니다. 근데 장르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문화 속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뭐랄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류 열풍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 K-팝은 더 이상 열풍이 아니라 하나의 확고한 장르가 됐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K-팝을 그냥 유행이 아니라 이렇게 지속 가능한 장르로 만든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K-팝만의 아주 독특한 성공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요, 단순히 음악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자, 기존의 미국 음악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 만드는 회사, 아티스트 훈련시키는 회사, 마케팅하는 회사, 콘서트 표 파는 회사가 다 제각각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흩어져 있는 구조죠. 근데 한국 모델은 정반대예요.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 프로듀싱, 마케팅, 그리고 공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회사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책임집니다. 수직적으로 쫙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하는데 비유가 아주 찰떡이죠? 바로 이 문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음악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음악이 중심이 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러니까 음악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고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경험, 그 세계관 전체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력한 시스템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무려 30년에 걸쳐서 진화해온 결과물이에요. 90년대 후반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벌어들인 돈을 다시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쏟아 부으면서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K-드라마나 K-게임에서 이미 성공한 원소스 멀티유스 모델을 가져와서 적용했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 후반 원더걸스와 소녀시대 같은 그룹들이 아시아 시장을 휩쓸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제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잘 짜인 시스템을 쌩쌩 돌리는 강력한 엔진은 과연 뭘까요? 바로 팬덤 경제학, 즉 슈퍼팬이라고 불리는 열성적인 팬들의 힘입니다.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K-팝 그룹이 팬 한 명한테서 벌어들이는 돈이 서구 아티스트보다 무려 2~3배나 높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전 세계 음악 산업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돈을 버는 구조에 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은 수익의 80%가 과거에 냈던 히트곡, 그러니까 오래된 앨범에서 나와요. 근데 K-팝은 완전 반대입니다. 수익의 90%가 지금 막 나온 신곡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곡으로 버는 돈의 절반 정도만 음원이나 앨범 판매에서 나와요. 그것도 스트리밍보다는 팬들이 소장하려고 사는 실물 앨범 판매가 대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응원봉 같은 굿즈, 콘서트, 팬미팅처럼 음악 외적인 팬덤 활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팬 한 명당 매출이 높은 진짜 비밀인 거죠. 자, 그렇다면 K-팝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이제는 단순히 아티스트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 이 성공 공식, 즉 시스템 그 자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불과 60, 70년 전만 해도 전쟁에 패여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인 미국이 거꾸로 배우러 오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자본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증명해줍니다. 하이브나 SM 같은 K-팝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PE 멀티플이라는 게 30배에서 40배에 달해요. 이게 뭐냐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K-팝 시스템의 미래를 엄청나게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K-팝의 다음 성장 동력이에요. 개별 아티스트나 노래 하나를 파는 걸 넘어서 지난 30년간 만들어 온 이 독보적인 성공 방정식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세계화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요. 첫째,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 팬덤 기반 수익 모델을 배우려고 직접 한국에 오고 있어요. 둘째, 하이브, SM, JYP 같은 우리 기업들이 아예 북미나 유럽 현지로 가서 거기서 직접 인재를 뽑고 육성하는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K-팝, 과연 정점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와 흐름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륙 준비를 마친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것을요. 결국 이런 선택의 문제 같아요. 이미 짜인 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냐. K-팝 산업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거품이 아닙니다. 30년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검증된 고도로 발전한 산업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막 활주로에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비행기와 같아요. 시스템 수출과 기술 융합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K-팝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